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비플라이소프트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데요. 공모가 밴드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대비 너무 터무니없게 높아서 아예 관심 밖이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순위 예측 결과가 안 좋을 것은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고요. 공모가도 밴드 대비 한참 낮아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뭔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올린 영상에서 얘기했듯이요. 비플라이소프트는 투자 일임업자와 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경쟁률부터 보시죠. 막 노란 글씨로 써놔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111.05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255곳이 참여했고요. 와, 저는 100대 1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었네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종목들은 다 수익 예측 결과가 부진했던 친구들인데요. 그 중에서 딱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나 저러나 경쟁률은 낮은 거고요. 다음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로 16,500원에서 19,000원을 제시했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뭐 얄짤없죠. 만원 이하를 제시한 비율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 90.94%입니다. 거의 다 만원이나 만원 미만을 적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 공모가는요. 하단 대비해서 39% 낮은 만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두근두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죠.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9.41%가 되는데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0.7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건수 기준과 수량 기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워낙에 전체 참여 기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확약에 신청한 기관이 24개인데 비율로는 9.41%를 차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참여한 기관들이 매우 적은 수량을 확약을 신청한 거예요. 그것도 15일 확약이 그나마 가장 많죠. 다들 단기간에 승부를 보고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확약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수준인 거고요. 진짜 수익 예측 결과는 처참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공모 개요 변경된 부분 간단히 짚고 이어가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 줄어들었어요. 100만 주에서 80만 주로. 상장 예정 주식 총수도 감소했고요. 공모가는 만원에 확정이 되면서 총 공모 규모가 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629억 원으로 확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0만 주고요.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환불은 3일이 걸립니다. 4일 아니고 3일이에요. 상장은 20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 보시죠. 코넥스 이전 상장이니까 이미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유통 물량이 많겠죠. 기존 주주의 비율도 높겠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무려 59.73%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376억 원 가량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또 47.8%나 되겠습니다.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세희, 휴원스 글로벌 이들이 일부는 보호예술 확약을 걸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유통이 가능한데요. 이 중에 한세희 씨가 슈퍼개미라고 해요. 2018년에 38억 원 투자했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투자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케팅을 좀 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의 소액주주 비중이 38.96%로 가장 높네요. 이 소액주주들이 상장일에 얼마나 던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경쟁률 낮고 신청가격 분포표 하단 이하가 90.94%나 됐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 대비해서 약 40% 낮아진 만원에 확정이 됐고 확약 비율도 신청 수량 기준으로 없는 수준이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59.73%나 돼서 뭐 하나 좋은 게 없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이런 부진한 수익 예측 결과로 인해 수익의 가능성이 생겼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수익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공모가를 낮췄던 IPO들의 상장의 성과를 기재한 표인데요.
보면 고가 기준으로는 아주 잠깐일지라도 수익 구간을 준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에드바이오텍과 인카금융서비스는 비플라이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어요. 보면 에드바이오텍은 플러스, 인카금융서비스는 상장일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은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 그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인카금융서비스는 하단 대비 낮아진 공모가도 크게 매력이 없었고 유통 금액이 또 400억 원대로 약간은 좀 애매하고 기존 주주 비율이 27.89%로 많은 편이라 그런지 상장일에 힘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공모주들 조건도 쭉 살펴보면 항상 제가 이미 얘기를 하듯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지만 상장일에 의외로 성과를 낸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 낮아진 공모가로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유통 가능 금액과 기존 주주의 비율이 매우 낮거나 경쟁률에 비해서 확약 비율이 높거나 이런 어떻게든 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비플라이소프트에는 뭐가 있을까 봐야겠죠. 우선 밸류에이션 해봤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최근 4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기 때문에 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해서 PER을 계산했고요. 나머지 비교 기업들은 2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보시면 비플라이소프트의 PER은 22.46배로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특히 추정 당기순이익은 추정치라서 분명히 조금 높게 잡힌 수치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미 퍼가 20배를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보니까 최고가가 17,95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19,000원을 잡았었다? 그것도 만년 적자 기업이?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좀 괘씸해지면서 너무 욕심이 보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좀 더 살펴봐야겠죠. 보면 기존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 주주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비플라이소프트를 매수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거래량과 같이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분홍색 일자로 가로줄을 쳐둔 부분이 10,000원 공모가 수준인 거고요. 10,000원 아래 가격대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구간이 거의 없어요. 10,000원 이상일 때 거래량이 좀 붙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이 10,000원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에서 이 주식을 매수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다행히도 기존의 소액 주주들이 10,000원 밑에서 막 냅다 던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10,000원에서 막 던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격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유통 물량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10,000원 이상이겠다라는 부분을 다행으로 삼아야 하는 정도인 거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매우 낮았고요. 그러니까 반전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원론적으로 이 회사가 좀 뭐하는 회사인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미디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아이서퍼라는 건데요. 여러 온라인 매체와 합법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스크랩하거나 모니터링, 편집해서 요약하거나 리포트를 만들거나 이런 기능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주로 주요 부처나 공공기관, 기업 홍보회사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요. 이렇게 B2C가 아니라 B2G, B2B, B2E 사업 분야이다 보니까 저는 이 플랫폼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매력이 있는 플랫폼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로제우스라는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미디어 정보들을 이런저런 다양한 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뉴스 기사 같은 거 읽을 때 그냥 네이버에서 원하는 신문사 구독하기 눌러놓고 그 신문사의 뉴스들을 위주로 그냥 선별해서 읽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따로 뭔가의 플랫폼을 이용할 정도의 열정은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로제우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자, 아무튼
저한테는 사업 내용 자체가 크게 매력있게 다가오지는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 실적마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눈이 참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약 일정 변경된 이유가 소송건 때문이었잖아요. 저작권 침해 소송 2건 현재 계류 중이고요. 총 소송 가액이 약 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자, 다시 이 시점에서 공모 조건이 달라진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나마 공모 수량이 줄어들고 구주 매출 없어지고 낮아진 공모가 덕에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로 내려왔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여요. 그렇다면 청담 글로벌과 비슷한 상황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주주 비율에 있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47.80%는 아무래도 마음에 조금 걸려요. 유통가능 금액도 376억 원이면 300억 원보다는 4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인 건데 확약 비율이 거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도 여기서 큰 변동은 없겠고요. 차트를 보면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매물대 벽이 매우 두텁거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르려고 하다가도 이 가격대 수준에서 기존 소액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일봉 차트상 10,000원 정도 선에서는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왠지 10,000원 대비 단기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제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죠. 저도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보자면 10,000원이 지지되는 가격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부분이 있죠.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상장일의 기준가가 공모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모가의 90%, 200% 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해진 식에 따라 기준가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계산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예외가 3가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거래 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상장일 이전 1년간 투자 경고 종목 또는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세 번째,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비플라이소프트는 13,000원 이상이거나 7,000원 이하일 때가 해당되겠죠. 코넥스 시장 가격이. 자, 보면 비플라이소프트는 1번과 2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코넥스 시장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코넥스 시장 가격은 코넥스의 최종 30 거래 형성일의 종가 산술 평균과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상장일이 6월 20일이니까 하루 전 영업일인 6월 17일을 포함해서 30 거래일간의 종가 산술 평균과 6월 17일의 종가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코넥스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미리 구해볼 수가 없죠. 우리는 6월 10일에 청약을 마쳐야 되니까요. 그 이후 17일까지의 주가를 미리 고려해서 계산해 볼 수가 없잖아요. 우선 오늘까지 종가 산술 평균을 내면 11,947원이 계산이 됩니다. 오늘 종가인 1,700원에서 급등락이 나오지 않는 한 30거래일 종가 산출 평균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넥스 시장 가격도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어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요. 3번 13,000원 이상이거나 7,000원 이하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식에 따라서 기준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식은 그냥 보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식에서 코넥스 시장 가격이 10,000원 이상이 되면 기준가가 공모가인 10,00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준가 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가격 수준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6월 17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기준가는 10,00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시 6월 17일에 종가가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6월 17일 종가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왜냐? 30일 산술 평균과 6월 17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10,000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테고, 앞에서 본 식에 대입하면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가 아닌 기준가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우선 조금이라도 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기준가 마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넥스 시장 가격이 11,000원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앞에 시계 대입했을 때 기준가는 1,900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상장일 시초가는 1,900원의 90%에서 200%인 9,810원에서 21,800원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시초가가 하한가를 맞더라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9%밖에 안 된다는 거. 네,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현 시점에서 기준가 마법이 가능할지는 정확히는 계산해 볼 수가 없고요. 워낙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머릿속이 좀 시끄러우실 테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 예측 폭망인 건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가?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별로 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 계속 10,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0일까지, 그러니까 청약 이틀 차인 10일까지도 10,000원 이상이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상장 후에 그래도 약간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매력적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니까 당연히 매력이 없죠. 그나마 다행인 건 소액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대부분 10,000원보다 높은 것 같아서 상장 당일에 매도 폭탄이 쏟아지지는 않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매물벽이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는 두껍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고요. 기준가 마법은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하지만 그 기준가 마법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듯 하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이런저런 정보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투자형이라면 이런 거 막 고민하는 시간, 에너지 소비되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20만 주가 배정됐으니까 균등은 10만 주 되겠고요. 계좌는 오늘까지 개설된 것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 없고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다들 150% 등급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7,5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공모주 투자하기 점점 어려워지네요. 제 목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요. 이제 저도 조금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